내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위험으로 어떤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자, 우리나라 전체 산업 규모로 봤을 때 딱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딱 어디입니까? 하면 어디입니까? 현대건설이요. 현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 딱 물어보면은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현대. 삼성전자요. 금성. 왜? 금성. 예? 금성은 없어진 지 언제인데? 삼성, 현대, LG, LG, SK. SK. 딱 맞죠? 자, 이게 어딥니까? 제조업이죠. 삼성 반도체, 현대 자동차, 네, LG 뭐 전자제품, 네, SK도 뭐 통신이나 반도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제조업체죠. 네, 자, 근데 사고 나는 건 한번 보십시오. 자, 21년도에는 사고가 절반이 건설 현장에 났어요. 사망사고. 우리나라 사고 규모로 보면 건설업은 작아요. 작습니다. 근데 사고는 건설업이 50%를 차지합니다. 조금 줄었죠. 22년도에는 46%. 조금 줄었어요. 왜? 왜 줄었을 것 같습니까? 그 뭐였냐 CEO를 징역형 한다고 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네, 법이 또 강화가 됐죠. 네, 예, 어제 또 판결이 나왔더라고. 3년 했습니다. 예, 판결이 나왔더라고.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얘는 좀 강력하게 현장을 관리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줄은 거예요. 조금 줄은 거야. 그래도 지금 선생님들이 말한 제조업에 비하면 2배 이상입니다. 건설업에서 402명이죠. 하루에 한 분 내지 두 분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어요. 목숨을 잃습니다. 거기 뭐 자기가 잃고 싶은, 자기가 뭐 잃고 싶은 건 아니겠죠. 그리고 사고 원인을 보면요. 잘 보세요. 자, 이게 사고 원인입니다. 원인. 건설업의 사고 원인을 보면요. 추락은 항상 1등입니다. 추락. 60%가 추락이에요. 추락은 아시죠? 사람이 떨어지면 추락이죠. 네, 추락. 두 번째가 부딪힘. 이 부딪힘은 뭐죠? 장비. 그렇죠. 장비죠. 네. 근데 요 21년도란 말이죠. 22년도에는 늘었죠. 늘었죠. 장비 사고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장비 사고는 계속 납니다. 그러면 장비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장비가 뭐겠습니까? 지게차요. 지게차, 덤프트럭이요. 덤프, 카고, 아닙니까? 본인 아니에요. 다 본인 장비 아니에요. 1위가 굴착기입니다. 굴착기. 굴착기예요. 제가 보여드린 장비입니다. 예. 왜? 왜 굴착기가 사고가 많이 나요?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땅 팔려면은 인부들 불렀습니다. 불러가 웬만한 사람이 샀어. 꼭대기질하고. 근데 요즘은요, 땅 파라고 인부들 불러가지고, 용역이 불러가지고, 사과 국게 해주면 집에 갑니다. 안 해요. 그리고 뭐, 한다 그래도 명률도 안 나오고 하니까 요즘은 어느 현장을 가든 굴착기 없는 현장 없죠? 네, 그러다 보니 사고 많이 나는 거예요. 왜? 사용을 많이 하니까. 사용을 많이 하니까. 지게차는 제조업에 사용 많이 하죠. 네, 제조보다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 장비가 사고 1위입니다. 사용 빈도를 늘었는데, 굴착기 사용 빈도를 늘었는데, 우리가 의식은 그대로 옛날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늘어는 만큼 의식도 같이 따라가줘야지 사고가 줄어드는데 안 줄어들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고가 줄어든 게 뭐 중대재해처벌법도 관련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운전을 하실 때 요즘 안전벨트 다 매죠? 다 매죠? 네. 매시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안전. 저는 제 생각에는 10년 이전에는 사실상 15년 이전에는 안전벨트 거의 잘 안 맸어요. 맞죠? 안 매는 이유는 저도 맵니다. 왜? 제가 뭐 안전관리라서 이런 얘기하면 좀 부끄러운 거지만 저는 그 단속을 한 2번 걸렸고 가태료를 한 2번 냈습니다. 와, 그래서 그 돈이 8만이가 됐는데 진짜 깠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 벌금 안 내기 위해서 내가 안전벨트를 꼭 매기 시작했습니다. 내야 됩니다. 예전에 딱 있다가 손을 딱 돌았으면은 경찰 나타나갖고 차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학교에서 없을 때 아이시 앞에 딱 이렇게 서 있다가 딱 오는 거 보면은 자 이거 빼세요 그래도 2번 걸렸어요. 그래서 근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안 지키면 국가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전벨트처럼 법을 상관하거나 아니 단속을 하죠. 단속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제 음주운전처럼 좀 줄어듭니다. 자, 그렇게 또 안 되면 또 뭘 하냐면 이 기계적인 방법으로 안 매면 소리 나고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삐삐삐 소리 나고 막 귀찮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TV에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세뇌를 시킵니다. 세뇌를. 어떻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형사가 범인을 쫓으러 가는데 차에 타서 안전벨트 매고 출발하는 거. 이런 거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이게 하게 됩니다. 지금 담배 다 피시죠? 네. 담배 다 20년 피셨죠? 다? 네. 20년 전에는 담배 뭐 저는 어릴 때 뭐 걱정하면은 뭐 담배 연기 자욱하고 뭐 버스에서 담배 피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죠? 그때는 담배 연기 역겹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만 담배 연기 옆에 가도 막 난리 나죠. 그게 뭡니까? 이게 우리 시민들 의식 자체가 이래가 된 거예요. 담배 냄새는 역겹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담배인데.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데 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현장을 할 때마다 계속 이제 우리가 방공교육, 빨갱이 방공교육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니까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꼭 들으시고 현장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두 번째로는 현장마다 규정이 약간씩 다릅니다. 맞죠? 네. 제 현장 갔을 때는 이거 안 지켜서 아무 말 안 하는데 이 현장 오니까 막 자동 중지시키고 막 엄청나게 뭘 하네? 그런 경우 있죠? 네. 그러면 말도 안 해주고 그러러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서로 간에 그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요 말 나왔으니까 가만히 장구하는데 절대 현장 가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제 현장에서는 말을 안 하는데 왜 우리 현장에서는 왜 그러냐? 그걸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왜? 현장마다 약간 규정이 달라요.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것도 좀 많이 다르고 관리하는 포인트도 다르고 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그거죠. 미국에 살던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미국은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 가서 왜 여기 있느냐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전의 현장은 어떤데 이 현장은 왜 그러냐? 하시면 안 된다. 기억하는 거. 자, 그리고 사고가 1등이 추락, 2등이 부딪힘, 그리고 무너짐 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래도 3등은 저는 3위는 사고 많이 나는 게 물체에 맞으면. 물체에 맞으면 뭡니까? 물체에 맞으면 뭐예요? 약화물이죠.
낙하물 아시죠? 물건 떨어지는 게 낙하물이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섯 가지가 사망사고의 주 원인이다. 반대로 말하면 이 다섯 가지만 잘 지키시면 사고가 95%는 90%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400명의 한 300명 이상은 우리가 목숨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맞죠? 네. 그게 본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좀 지켜주시고 이 추락이라는 게요. 추락이 안전벨트 맨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높은 데서는 작업할 때 그게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높은 데서 일하실 때는요 발판 딱 설치하고 난간 때 딱 메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안전벨트는 매더라도 떨어지면 다칩니까 안 다칩니까? 닥칩니다. 다쳐요. 그리고 추락이 안전벨트는 몇 메터 이상일 때 매죠? 보통 높이가 최근 hunter분들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몇 메터일 때 벨트 맵니까? 3m 이상 아닙니까? 예? 3m. 3m? 네. 3m.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2m. 2m. 아, 정확하시다. 2m, 보통 다 2m. 보도 작업은 2m 이상. 그럼 2m 이상이 되면, 여기로 가면 난간도 설치하고, 맞죠? 발판도 설치하고 다 하죠? 2m 이상이 되면. 근데 2m 이하일 때는 벨트를 잘 안 매요. 맞죠? 근데 우리가 차라리 높거나 2m 이상일 때는 차라리 더 안전하다고 저는 봅니다. 보시면 사고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어차피 고소작업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맞죠? 추락 관련 사고 사례 말씀드리면 이게 뭐 21년도지만 항상 1.8m BTB가 맞죠? 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멀리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 요거는 우마죠? 네, 우마 1m. 1m에 벨트 안 매시죠? 난간대 설치합니까? 안 하죠? 네. 근데 넘어졌는데 운이 나쁘게 철근 튀어나온 데다 넘어졌네. 어떻게 되죠? 반통이 됐죠. 그래서 사망. 자, 요거를 보시면요. 높이가 1.2m입니다. 그러면 요, 제가 볼 때는 책상 높이보다 조금 더 높겠네, 맞죠? 네. 네, 보통 위해서 뭘 하다가 안에 있는 양수기를 꺼내다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죠? 목표가 부러졌습니다. 목표 부러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어요. 또 안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식물인간 됩니다. 맞아요. 전신마비. 네. 전신마비. 목표 부러지면 전신마비예요. 이분이 목표가 부러졌어. 전신마비예요. 전신마비는 뭐죠? 식물인간이요. 식물인가. 아니, 머리는 정체는 있어요. 근데 몸은 못 움직이는 겁니다. 누구 계셔야 될 텐데. 들어가실 때까지. 자. 허리 부러지면 하반신마비. 맞죠? 네. 이분도 1.2m에서 간단하게 별거 아닌 작업 아닙니까? 양수 빼내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목표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결국은 일주일 뒤에 사망하셨어요.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만기아분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뭐 들어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죠. 뭐 가족들도 생각하더라도.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런 문제죠. 과연 내가 1m에서 작업할 때 안전한가?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안전벨트는 말고 난간이라든지 이런 걸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게 물통에 양수기 꺼낼 때 벨트 매시겠습니까? 양반대 설치하시고 작업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경우는? 2인 1조로 하면 안 됩니까? 인주도 뭐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네, 다치면 바로 신고할 수 있게 옆에서. 뭐 맞습니다. 단독 작업은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업 방법을? 우리 경화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굳이 올라가야 됐을까? 물통을 높이면 안 됐을까? 높이고 옆으로 빼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한번 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작업, 고소 작업이 한번 높은 데서 작업한다고 위험한 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기관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초반에는 PTB계라든지 우마 사용 많이 하시죠? 네. 그러면 어떻게 작업하셔야 되겠죠? 이런 걸 난간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겠죠? 맞죠? 네. 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뭡니까? 주변에 정리정돈 있죠. 정리정돈. 우리 2차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2차 정리정돈 조금만 하시고, 이런 튀어나온 물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최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보셨잖아요. 최근인가요? 형님들? 예. 튀어나온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부려야지, 자르든지. 우리 자르면 안 할 수 있거든요. 하시겠나? 어떻게 해야죠? 해보세요. 그렇죠. 캡 씌워야죠. 네, 캡 씌워야지. 캡 있잖아요. 아니면 뭐 주름관, 전등관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누가 설치해 주기 전까지는 나는 모르겠다 내버려 둔다? 그러면 초등학생이 하는 거죠. 다들 지금 읽고 성인이시니까 없으면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100%다 확인을 하고 캐치를 놓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안전이잖아요. 맞죠? 선생님들이 요청을 하시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분들이 있어. 올라가는데 벨트 안 매고 올라가 작업하고 있어. 선생님 벨트 왜 안 매니까 하면 주기도 않고 매매라고 그러는데 그게 뭔 말입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없으면 올라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없으면 달라고 하세요. 안 좋으면 그게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는 의식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줄 때가 기다리고 뭐 표정 부리듯이 만드는데 뭐 잘해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좀 의식을 좀 바꿔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양중입니다. 양중. 자재 받을 때 그 풀찾기도 그렇고 양중 작업도 그렇죠. 풀찾기도 양중 작업 많이 하시죠? 하시죠. 많이 합니다. 양중 작업 많이 하시죠? 양중 작업 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두 번째, 첫 번째 뭐 장비면 두 번째 뭐냐, 자재를 봅니다. 자재가 위에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재가 위에 오면 네,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 자재를 내가 받아야 돼. 자재를 오면 자재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은 맞죠? 네. 어떻게 합니까? 멀리 피해야죠. 예. 조금 더 어느 정도 내려오면 그때 예. 맞습니다. 정확하네. 다들 알고 있어. 말씀은 다 알고 있어. 왜 그렇죠? 물체가 떨어지니까, 맞죠? 떨어질 수도 있고, 장비가 실수할 수도 있고, 로프가 끊어질 수도 있고. 근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이신가요? 예. 보이세요? 네. 신호할 때도 보면 물체 이런 데도 이게 있어. 자재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비켜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왔을 때 네. 다가가서 조정하면 되거든요. 오면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밑에서 잡으려고 휘둘리니까 막 손바닥을 잡으려고 많이 해보셨죠? 네. 이거 낙하물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이게? 이게 저도 그 마음을 알아. 왜 그러냐 생각 가만히 해봤습니다. 근데 자제 받으신 분이 그런 거야. 내 생각이 그런 것 같아. 가만히 노는 것 같고 뭐라도 좀 빨리 해보려고 이렇게 뭐 손톱을 잡으려고 하시는 마음인 것 같아. 몰라. 맞는가요? 네. 네. 근데 그 마음인데 그게 가만히 생각하면 도움이 안 됩니다. 더 작업을 더디게 할 뿐이에요. 네. 장비사님들이 파기사님 계시죠. 밑에 사람이 있으면은 좀 수락이 못하죠 장비들. 네. 조절을. 네. 이 때문에 지켜서서 왔을 때 잘 하시는 게 작업 속도가 좀 빠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하시는 행동들인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정확합니다. 네. 이게 빨리 들어가시고요. 세 번째 뭐 제가 말씀드리면 장비 사고죠. 장비 사고. 최근에 뭐 장비 우리가 양조할 때도 그렇고 뽑고 타수할 때도 그렇고 21년도 작년에 좀 많이 발생된 게 뭐냐면 작년에 붐대가 부러지는 사고가 많이 났어요. 붐대가 부러지는 사고.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 보시면요, 최근 양봉하다가 일단 봄대가 부러졌습니다. 이거 잘 안 부러지죠, 일단. 안 부러져요. 예, 근데 이거 부러져요. 야, 그거 웬만하면 안 보여주는데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장비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캐치해갖고 작업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흰색 있죠? 이게 뭐죠? 입학이요. 그렇죠, 빗방이 다 빠진 거야. 1년에 한 번씩 우리 하는 걸 슬슬 봤거든요. 근데 부러져요. 야, 어떻게 부러졌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붐대 밑에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붐대 밑에 여기 밑에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많이 갇히죠. 네. 이렇게 설마 부러질까 싶어서 많이 뭐 통행하시고 밑에 많이 갇히지 않습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 스카이 아시죠? 스카이. 네. 네. 요게 두 명이 가다가 폼대가 부러져 가지고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당한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자, 이거 보시면 몇 년씩입니까? 19년씩이요. 19년씩이다. 세상이죠? 4년밖에 안 되는데. 3년밖에 안 됐죠. 22년도니까. 어. 완전 새 장비야. 근데도 부러진다 이거죠. 아, 스카이가 뭐야? 자, 이것도 보시면 카고입니다. 야, 이것도 스카이인데 작업하다가 넘어졌어요.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네. 몇 메다에서 8.5m에서 장비가 넘어가니까 떨어져서 사망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위에 있는 분은 그렇지만 밑에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카고는 앞쪽으로 작업하시면 안 되죠. 자, 요거도 22년도 8월달, 작년 8월달에 작업합니다. 펌프가 봄대가 떨어져가지고 밑에 있던 근로자 2명이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대리이네. 요거도 22년도 5월달에 펌프가 붕대가 부러져가지고 밑에 있는 근로자가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주택 현장 가보셨습니까? 주택 현장에? 그 주택에 안 가지나 아파트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요런데 이렇게 탓을 하는 거 보시면 5월달하고 아니 8월달 여름이죠. 엄청 덥잖아. 탓을 해보셨어요? 최근 분들 많이 하시던데 탓을 작업
안 해보셨어요? 그랬어요? 끝났어요. 선생님들 안 해보셨나 본데. 말 안 해보셨어요? 책을 많이 안 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거 엄청 덥거든. 이 국물이 전에 가면요, 이 습기가 올라가지고 열이 같이 발열이 돼가지고 엄청 더워. 엄청 더워. 8월달에 엄청 덥겠죠. 덥는데 보시면 그늘이 하나도 없죠. 그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레미콘 차 기다릴 동안 휴식을 왜 설치하느냐? 쉴 때 쓰시겠습니까? 없어요. 그네. 그렇죠. 군대 그때 우리 좀 아시아에서 쉬고 있다고 봐요. 예. 맞죠? 아시아에 쉬고 있어요. 근데 이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저희가 말씀드려도 괜찮아. 내가 뭐 20년 동안 30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 당연히 없었으니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 있었으면 그 자리에 없겠지라고. 이런도 6월달에도 여기 펌프카가 트리거가 집안이 꺼져가지고 전도가 되면서 밑에 있는 걸로다가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보시면 비전 보이시죠? 네. 아주 뭐 보이시죠? 네. 누가 그냥 순식간입니다. 이것도 21년도에도 펌프가 붕대가 부러져서 사망한다고. 이게 장비가 원래 작년에 유난히 붕대라든지 그런 게 부러져서 사고가 유난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린 말씀은 절대 붕대 밑에 가지 마시고 자재 양중할 때도 항상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밑에 가지 마시고 그리고 서로를 너무 신뢰하지 마시라. 장비 기사님하고 보겠지. 나를 보겠지. 보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낙하물, 장비 전도하고 꼭 좀 주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장비 관련돼서 사고들도 이것저것 많이 나는데 항상 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주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선생님들 자제 하여갈 때 선생님들 하시죠. 철근 내리고 네. 그 부집 내리고 할 때 선생님들이 내리시죠. 예. 이게 보통 지게차나 불착기를 내립니다. 맞죠? 이게 계속 똑같은 사고가 계속 나는데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년에 난 사고인데 HB 내리는데 지게차가 이렇게 포크를 밀어넣죠. 항상 이 뒤에 사람이 있다가 자재가 밀려가지고 밀린 자재에 맞아서 사망을 합니다. 21년도 2월달이죠. 21년도 3월달에도 마찬가지죠. 지게차가 편을 뜨는데 뒤에 사람이 있다가 밀린 자재에 맞아서 빨려서 사망합니다. 21년도 9월달에도 보험통벽 불착기로 내리다가 보험통벽이 밀려가지고 반대편에 있던 근로자가 빨려서 사망합니다. 19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근 내립니다. 철근 내리는데 여기에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근 가발이 밀려가지고 반대편에 있던 근로자가 빨려서 사망합니다. 19년 4월달에도 그 부집 내리다가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밀린 그 부집에 빨려서 사망합니다. 똑같죠? 예. 똑같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과제를 내리실 때는 항상 뒤쪽에 사람이 안 가도록 접근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절대 뒤쪽으로 하지 마시고 차키는 배치하셔가지고 이 주변에는 사람이 안 가도록 하셔야 돼요. 여기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겠어요? 신호수요. 신호수? 틀리죠. 신호수도 많이 가지. 신호수는 여기 있어야 돼.
반대편에 있는 사람. 자기 안 보셨구만. 누가 제일 많이 갑니까? 줄 풀로요. 예? 줄 누가 줄 풀려? 근로자가요. 근로자.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화물차 기사예요. 화물차 기사가 줄 풀고 천막하고 줄하고 정리해야 되잖아. 빨리 가려고 여기서 줄하고 정리하고 있다가 제일 많이 다치거나 무슨 일을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화물차 기사는 뒤쪽에 모노도로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예. 아 난 내일 아니니까 모르겠다 하시면 안 돼요. 네. 첫 번째로 선생님들이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화물차 기사 가면 집 내릴 때까지는 차에 타 있더라. 자기 빨리 가려고 하다가 우리가 큰일 나는 수가 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이만큼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서 좀 시체에 대한 행동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안전보호 가지고는 안전보호는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거 안 지키시면 딴 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꼭좀 안전보호 지적사항 안 나오도록 하시고, 자, 지정통로 이외에는 통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뭔 말인지 알죠? 이 출근하고 은퇴하시는 분이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와요. 뭐냐? 가령 피해가 됩니다.